시장 혁신 사업을 계속 흔들어 기득권 카르텔을 지키려고 해보시지요. 그런다고 시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갑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갑니다. 시장님, 그 기차는 설국열차입니까? 참 못된 질문이네. 돈 있는 사람들 부의 순서대로 열차 칸이 나누어졌던 것처럼 대구시장이 홍준표 시장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에 따라서 운영되는 기차가 아닐까 하는 우려가 좀 들어서 첫 방송에 저의 한 줄 평을 그렇게 한번 뽑아봤습니다. 시장님, 그 기차는 설국열차입니까? 추워요. 저희는 꼬리칸에 타고 있어서. 홍준표 시장의 한 달은 홍준표 시장의 입장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혁신, 또 혁신. 저희가 볼 때는 한 세 가지 포인트로 잡아서 그 시정 혁신을 살펴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명칭의 변경입니다. 저희가 눈여겨본 그리고 좀 관심 있게 지켜봤던 건 시장의 숙소가 생겼습니다. 대구시 시장이나 대구시 공무원들이 지낼 수 있는 관사가 있었는데 그 관사를 숙소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관사의 명칭이 숙소로 바뀐 곳이 됐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저렴한 숙소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관련된 정보 공개 청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 정보들이 나오면 시장님의 방침대로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닌지 맞는지를 좀 살펴서 알려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홍 시장의 언론 대응법.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7월 중순 무렵에 연합뉴스가 홍준표 시장의 의전과 관련돼서 비판하는 기사가 한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과잉 의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취지였는데 시청 별관에 있는 식당에 홍 시장만의 어떤 좌석 배치가 이루어지고 홍 시장이 시청 동인동 청사로 올 때마다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과잉 의전을 한다거나 시민들의 1인 시위나 기자회견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는 조치들이 이루어진 상황들, 비판 기사가 나갔는데 홍 시장이 그걸 보고 바로 반응을 했죠. 그러면서 못된 기사가 나왔다라고 직접 SNS에 글을 쓰면서 불편한 기색을 여과 없이 내보였고 그게 또 정책에도 반영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TBC입니다. 홍준표 시장이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 이 구호를 바꾸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좀 미흡한 점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정리하는 리포트를 얼마 전에 내놨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청소년과의 콘서트 과정에서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여학생이 파워풀 대구로 바꾼 취지나 의미를 알고 싶다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TBC의 그 보도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화를 반발하는 언론이나 사람들이 기득권 카르텔에 묶여있는 사람들이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못된 기사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내 어느 방송사에서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거 보고 참 로고 하나 가지고 이렇게 악의적으로 보도를 하냐. 그게 잘못된 기득권 카르텔들이 뭉쳐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새로운 시장 흠집 내보려고. 홍준표 시장은 앞으로 계속 자신이 딱 느끼기에 듣기 싫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거다라는 게 두 사례에서 드러났다. 세 번째는 대구의료원 문제입니다. 제2대구의료원과 관련돼서 홍준표 시장이 대구시장이 취임한 직후에 제2대구의료원은 현재로서는 추진하지 않겠다, 유보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2대구의료원과 관련돼서는 이제 권영진 시장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되어 오던 과정들이 있었고 올해 3월경에 최종적으로 권 시장이 제2대구의료원을 2026년까지 건립하겠다라는 로드맵을 발표했었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올해 중에 시민공론 절차를 하려고 했거든요. 관련된 예산이 몇 억이 됐습니다. 제2대구의료원과 관련된 더 나아가서 공공의료 전반에 대해서 좀 강화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론의 절차를 충분히 거칠 수 있는데 이것도 아마 무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준표 시장의 임기 첫 기자간담회에서 관련돼서 질문을 했었는데 제2대구의료원이 무용하다라는 어떤 취지의 답을 했었거든요. 아마 그 예산이 홍준표 시장이 빚 갚겠다라고 선언한 데 사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대구의료원을 건립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못한 것, 그 이유는 코로나19라는 계기가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공공의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여론들이 매우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제2대구의료원을 건립하지 않겠다라고 못을 박았을 때 이후에 벌어지는 보건의료적인 대구시의 위기 시에 자신이 입을 어떤 정치적 정책적 타격이 있을 거다라고 아마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혁신의 방향이 어떤 방향일 것 같다라는 걸 한번 세 가지 포인트로 짚어봤는데, 명칭 변경을 통해서는 박스가리 같은 형태가 될 수 있죠. 속은 안 바뀌는데 겉만 바뀌는 형태의 혁신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 언론 대응과 관련돼서는 혁신의 방향이 어느 정도 옳은 부분도 있겠지만 비판받을 지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비판들을 수용하지 않고 나아가겠다라는 것이 드러날 수 있고, 끝으로 시민들이 원했던 것, 시민들의 축적된 요구와 정책이 한순간에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간에 대구시가 이룩해 왔던 것들, 뭔가 하나씩 이루어왔던 것들이 무너지는 상황들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한 달이었습니다. 월간으로 꾸며진 주간 홍준표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음 주에는 진짜로 주간으로 홍준표 시장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민 이상원이었습니다.